자, 오늘부터 저는 7일 동안 촬영으로만 돈을 벌어볼 겁니다.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촬영 감독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안 찍나요? 안녕하세요, 기억나입니다. 그동안 그 탁송 영상에 되게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그 일 말고 다른 일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또 촬영이랑 편집, 영상 쪽 일을 해가지고 탁송이랑 얼마나 다를지 한번 7일 동안의 여정 보시죠. 네, 첫 촬영 장소가 경기도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오늘 첫 촬영지 캠프장인데요. 아직 아무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2박 3일 동안 촬영을 해요. 풀 라이브 방송 중계하는 2박 3일이 될 겁니다. 어떤 형태일지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도착한 거 저희 카메라와 중계팀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기종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또 중계할 수 있는 위치에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계 화면까지 체크해주면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실제 방송에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장면만 탁탁 골라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팀은 가장 먼저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다른 감독님이 사오신 김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들 엄청 뛰어다니셔가지고 약간 눈치 보였어요. 왜? 아니.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2시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만 축내고 있긴 좀 아까워서 촬영장을 좀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긴 아까 보여드렸던 중계팀 부스고 여기는 음향팀 부스, 그리고 아직 연출팀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은 연출님이 통으로 빌린 매점이었는데요. 스태프들 전체가 이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시간 제한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2박 3일 동안 이 안에서 파는 것들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이용하는 작은 매점으로 받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벌레도 많지 않았고 노후된 것도 아니어서 2박 3일 동안 편안하게 잠은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에어컨도 풀로 가동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카라반도 숙소로 하나 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다른 분들 쓰시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LED가 설치가 완료됐고 이제 방송할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되고 출연자들의 분 이후에 물 위에서 출연자들이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는데 이걸 팔로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어 간다. 잠깐 쉬는 시간인데 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막 뛰어다녔더니 어깨가 조금씩 아프네. 근데 오늘 첫날이라서 연출님하고 이 합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라 살짝 중구난방하면서 옮기고 놓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이 뒤에는 보물찾기를 해가지고 여기 이 야산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출연자들 뒤지면 어깨 아작나겠네. 이게 바로 어깨가 아작나는 이유입니다. 저 카메라가 한 4kg 정도 될 거예요. 저걸 들고 뛰어다닌다니까 어깨가 죽어나죠. 그리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촬영이 다시 시작됐는데 비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응급처치를 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밤에는 비가 안 왔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가 여름이라서 모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급하게 모기향을 설치해줬고 그 다음은 지루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촬영은 오후 10시 정도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각 11시가 되기 30분 전입니다. 뒤질 맛이네요. 아침에 먹은 김밥이 다였어요. 근데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또 백업해놓고 자야 돼서 12시가 돼야 잠을 자지 않을까. 내일 아침 콜은 11시입니다. 촬영이 끝나니까 정말 고요해졌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카메라에 있는 SD카드를 빼서 백업을 하나하나 다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때 정말 자고 싶어 죽을 뻔했는데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 1시간 정도 백업을 한 후에는 몸에 쩐내를 씌우기 위해 샤워실로 이동을 했고요. 깨끗이 씻고 나왔습니다. 근데 발등이 아파서 보니까 저렇게 주름이 잡혀 있더라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프리카 TV! 이제 순리 아프리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감독님들이 저희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셔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첫날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2일차가 밝았습니다. 몰랐는데 우리가 잔 곳이 오디오가 없는 부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앞에서 일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 준비를 마쳐놓고 간단하게 매점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침 메뉴는 소세지랑 컵라면 작은 거였는데요. 산속이라 그런지 아침에 좀 추워서 저게 엄청 따뜻하고 맛있더라고요. 이제 맥주 먹어도 맛있다. 아침을 먹고도 준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카메라 감독님들이랑 릴스 찍으면서 좀 놀아줬고요. 이 감독님들 릴스에 진심이시더라고요. 출연자분들이랑도 조금씩 가까워져서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오.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새 준비가 끝나서 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나이스. 어제와 같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뛰는 게임이나 이런 건 없어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중간중간 간식도 먹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숨어있던 모기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모기들과 한창 싸우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연출님이 어제 저녁을 못 챙겨준 게 조금 미안했는지 스태프들을 위한 바베큐 파티를 따로 열어주셨어요. 저 분위기, 저 숯불향 진짜 맛있었습니다. 밤이 된 이후에도 촬영은 계속 됐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배터리 관리예요. 이렇게 카메라 뒤에 세트로 설치해놓고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송신기나 카메라 자체 배터리 관리가 촬영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라이브 촬영이어서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촬영이 쭉 진행이 됐고요. 오후 11시쯤에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9분 끝났습니다. 이틀차가 끝났습니다. 내용은 좀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덜 힘들었는데 중간에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막 카메라 이동할게요 이러면 막 뛰어가야 되고 신경은 계속 써야 돼가지고 스태프들하고 이틀째가 되니까 엄청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정우회처럼. 지금 밖에서는 뒤풀이 같이 막 매점에 있던 술들 가져와서 먹고 계시는데 아주 즐겁고 나도 끼고 싶다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촬영 감독님이셨고요. 간단하게 맥주랑 소주 조금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분위기 죽였어요. 그렇게 촬영 마지막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샤워실 세면대에서 간단하게 세안해준 후에 아침을 깨워줄 모닝커피를 마시러 매점에 왔습니다. 옆에 계신 송출 감독님과 아메리카노를 사이좋게 받아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오늘 해가 엄청 쨍쨍해서 우산으로 카메라를 좀 보호해줬어요. 물론 저희 피부도요. 이후에는 진짜 간단한 오전 촬영만 끝내고 3일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출연진이 끝났다고 촬영팀까지 끝난 건 아니죠. 정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촬영 뒤풀이 겸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스태프들이랑 출연진이 복불복으로 식사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나이스!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스태프팀이 이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44분. 3일째까지 해봤는데 몸은 진짜 힘들긴 한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갔습니다. 당근이나 뭐 알바몬이나 뭐 알바천국 이런 플랫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잘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온 사람들한테 시간 될 때 한번 도와줘라 하고 이런 식의 추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구인구직을 막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본 사람들 위주로 선호한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노쇼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저 진짜 곤란하거든요. 오늘은 저녁밥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내일 촬영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루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푹 자고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5일차입니다. 4일차입니다. 촬영 일정이 취소돼가지고 오늘은 따로 밀린 편집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일차는 그렇게 편집만 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도 일정이 많아서 편집을 자주 못했어요. 이때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았나 싶네요.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삼성 코엑스에 촬영이 있어서 왔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스케일이 큰 게 느껴졌어요.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보이는 이 무대가 오늘 제 일터입니다. 서울 팝콘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3일 동안 촬영을 진행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신기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꽤나 큰 행사더라고요. 시작부터 대기줄이 이렇게 길었어요. 제가 잡을 캠은 요겁니다. 이번에는 삼각대 촬영인데 이런 캠이 중앙과 양옆에 있었고, 특이한 건 이번엔 지미집 감독님이 같이 왔어요. 무게추를 사용해서 높은 뷰를 부드럽게 보여주는 장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앵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짐벌도 달려있어서 부드럽게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캠프더구나. 앞으로는 다 론인으로 통일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계 조작하는 화면인데 감독님들이 실시간으로 촬영한 장면을 선택해서 내보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송출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카메라 소스, 행사장 송출, 해외 송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신기방기다. 그리고 나서는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버추얼 출연진분이 리허설하는 장면이 굉장히 신기하죠.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출연진분들이 굉장했어요. 성우 남도현님이 총 진행을 맡으셨고, 피라미드 게임의 달곤약 작가님, 그리고 캐대언 성우님들까지 출연해 주셨더라고요. 목소리 장난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 그렇게 오전 행사를 열심히 찍고 나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은 본도시락이었는데요. 촬영장에서는 꽤나 고급진 식사입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부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아니 제 실제 친구가 체인소맨 부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본 거 같은데? 찍었어. 저 초시계를 9분 24초에 맞추면 되는데 재밌어 보여서 해봤습니다. 같이 간 감독님은 아쉽게 탈락했는데 주작이 아니라 저는 진짜 성공해버렸습니다. 세리머니 좀 날려주고 기념샷까지 찍었어요. 감사해요. 실제로 이걸로 레제편 봤습니다. 붐! 오후 행사는 영화 컨저링의 베나디 배우님의 인터뷰, 그리고 넨즈코 누나의 노래, 버추얼 분들의 노래까지 이어지고 나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데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리는 따로 안 했어요. 4일차 끝났습니다. 신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촬영의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행사를 다닐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밌게 일하고 갑니다. 내일은 11시라 더 개꿀이에요. 내일 봅시다. 6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역시나 도착하자마자 대단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가보자고. 오케이, 가봅시다. 모닝커피가 준비되어 있길래 한 잔 마셔주고 신기한 분들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베나디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네요. 팬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오전은 베나디님 인터뷰로 행사가 바로 끝이 났고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2일차 역시 본도시락으로 맛있게 먹어줬는데요. 먹고 나니 바로 오후 행사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오후에는 피파 중계가 있었는데 카메라는 고정이라 크게 할 일이 없었어요. 게임 중계하고 있는데 팔로우나 이런 게 없어. 팔로우는 따라가지고 오늘은 좀 개꿀? 지금이 굉장히 성수여가지고 일이 되게 많은데 랜덤이에요. 이게 엄청 바쁜 데도 있고 지금처럼 삼각대 박아놓고 주민 줌아웃 팔로우만 하는 촬영도 두개 다 장단점. 하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몸이 힘들면. 이게 삼각대 박아놓은 거는 굉장히 지루해서 시간이 좀 잘 안 갔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후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앉아만 있는 건 범죄죠. 주변에 신기한 게 정말 많았어요. 캐릭터 산업이 엄청 발전했구나 싶은 대목이었습니다. 이분은 뭔가 현타온 표정이긴 했어요. 중간중간 참여할 수 있는 AR, VR 게임들이 있어서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6일차는 정말 그렇게 끝이 났어요. 꿀이죠. 물론 허락을 받고 돌아다닌 겁니다. 무단이탈은 안 됩니다. 진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던 것 같은데. 밥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돈이 안 나간다. 보시면 지금 지하철 이동비 빼고는 돈이 전혀 나가질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사실 밥 안 먹고 그냥 자면 끝이라서. 오늘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자면 될 것 같습니다. 데미를 장식할 7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마지막 7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7일 동안 계속 촬영,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좀 누적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챌린지의 마지막 날인 만큼 파이팅해서 나가보겠습니다. 가보죠!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행사가 꽤 많았는데요. 오전에는 포켓몬스터 가수분과 중증외상진료센터 한산희 작가님 인터뷰,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홀리웨이브? 버추얼 아이돌 같은 분들의 팬미팅도 진행이 됐어요. 이 함성 소리 들리시나요?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바닥에서 먹었어요. 오후 행사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오늘은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코스플레이어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신기하다고 바로 카메라 들이대면 안 되고 항상 먼저 여쭤봐야 돼요.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이거 좀 찍어도 되나요? 같이? 아, 감사합니다. 영상인가요? 영상 안 찍나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행사가 아예 코스플레이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진짜 어나더 레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천대성 보이시나요? 이분 이번 심사위원이시래요.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졌습니다. 올해 대상은 이분이 받았다고 하네요. 모든 시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그렇게 짧고도 길었던 7일차 촬영이 끝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철수는 빠르게 할수록 좋겠죠? 실제로 저 큰 무대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게 하나 둘 짐을 옮겨줍니다. 끝났어요. 사람이 많아요. 짐을 나르는 분들이지요. 이건 저희 짐이고요. 짐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퇴근길이라 다들 신나 보이시네요. 우걱우걱 열매 마냥 차에 쑤셔주고 마지막으로 끝자까지 담아주면 정리가 끝납니다. 정리가 끝나고는 팀장님이 고생했다고 저녁을 사주셨어요. 야무지게 먹어요. 저를 믿어주시고 일도 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아주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사인 부탁드립니다. 주차는 안 하셨나요? 결제까지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낮에부터 모르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커피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촬영 콘텐츠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총 7일 동안 촬영으로 얼마나 볼까 컨텐츠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7일은 못했죠. 하루가 사라져서 6일 동안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번 금액은 총 115만 1,800원을 벌었습니다. 물론 경력이나 개인 장비 지참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미집이나 드론 같은 특수 장비는 또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일주일에서 뭐 광고 촬영이나 뭐 컨텐츠 촬영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라이브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사실 얼마나 버냐보다 이런 방식의 돈 버는 구조가 나한테 맞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촬영의 장점과 단점을 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 첫 번째로의 장점은 프리랜서 기준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을 번다는 겁니다. 경력이 쌓이면 금액은 더 올라갈 것이고 선택지도 더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페스티벌, 공연, 예능 촬영, 컨텐츠 촬영, 라이브가 필요한 곳에 모두 다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서도 스케줄에 따라서 엄청 하루하루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유부남 감독님들은 멀리 촬영을 나가면 하루 이틀 촬영 일정을 속여서 좀 놀다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부남들 강추. 세 번째 장점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나 뭐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AI가 진짜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프로덕션 하시는 분들이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라이브 촬영 같은 경우는 스타성이나 진짜 사람이 하는 행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프라인 행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라이브 촬영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알아봤으니까 단점도 보긴 해야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모든 프리랜서가 다 그렇겠지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시간을 잘 조율해서 내가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사에 내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것도 프리랜서의 일이기 때문에 일을 주는 사람을 굉장히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PR도 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비수기에는 수입이 불안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라이브 한정에서 이 촬영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배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이게 자유로운 대신 책임이 크고 다양한 대신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나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외에 라이브 촬영이나 촬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7일 동안, 아니지 6일 동안 촬영을 해서 115만 1,800원을 벌 수 있다. 끝!